왜 무슨 얘기 하실 거 있었어요? 아니 그 이번에 하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누님이 해주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렇게 동시에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게 두 사람이. 일심동체죠. 네. 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사연은 박임의 사연입니다. 양천구에 사시는 분이시네. 네. 꼬부랑 할머니를 도와주는 신사. 코로나 이전에는 명동을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명동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먹을거리를 찾는 노숙인을 본 적이 있는데 여름이라 버린 음식이 상했을지도 모르는데 쓰레기를 뒤지는 노숙인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왔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명동으로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맛있기도 하고 돈가스가 매우 커서 양이 넉넉한 식당입니다. 저는 그 많은 양의 돈가스를 깔끔하게 다 먹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남깁니다. 그럼 식당에서 다 버리겠죠? 그날도 배부르게 돈가스를 먹고 나오는데 그때 그 노숙인 아저씨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버린 돈가스가 수북이 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저씨를 보면서 남들이 버린 음식이지만 노숙인 아저씨에겐 얼마나 맛있을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배고파하는 노숙인이라도 내가 함부로 저 아저씨의 자존심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혼자 미안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9호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데 종종 마주치던 노숙인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크린도 유리창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 모습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유모차 비슷한 수레에서 허접스럽게 쌓인 흰 비닐봉투를 넣고 1m도 안 되는 거리를 그 유모차 같은 걸 밀면서 아주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움직이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픈 듯 보였고 90도로 구부린 허리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읍소하는 듯 했습니다. 9호선 급행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치던 할머니가 갑자기 안 보여서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어느 말끔한 노신사가 할머니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리곤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조그마한 유모차 같은 곳에서 간식거리를 몽땅 꺼내 그 신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봤자 3개 정도? 신사분은 과자는 안 줘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주려 했고 신사분은 잠시 거절하다가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다 팔고 쉴 수 있겠구나. 잠시나마 돈 걱정 잊고 행복하시겠구나. 저 노신사분 참 고마운 분이네. 생각을 하다가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신사분이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분이란 생각에 옆에 가서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명동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노숙인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힘겹게 움직이며 과자를 팔던 할머니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노신사분에게 가서 아저씨, 할머니한테 과자 사시는 거 봤는데 제가 다 너무 고맙네요. 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용기를 내어 보겠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랬을 거예요. 그 노신사한테 제가 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마음으로는 막 다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가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질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노숙인을 보면서도 측은하다든지 뭐 개개인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치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음만 좀 마음은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은 뭔가 이 만화처럼 표현하자면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그쪽으로 가죠. 예. 어떤 기도라든지 바람이. 아우 제발 저기서 음식 드시고 상한 거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등등. 예.
아니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다가 오히려 그 상대의 자존심을 또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맞아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하는 거가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참 따뜻한 마음을 지니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따뜻한 마음이시니까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울컥 맞아요. 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 음,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예. 실천은 참 쉽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가 사람인 경우에는 음, 이게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맞아.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래요. 오히려 안 한만 못한 거고. 음, 저는 이제 사물이나 이런 환경 관련해서 제가 참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어떤 가게 그 배너 광고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 쓰러져 바람에. 있다든가. 그걸 죄 세우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거 진짜 그 주인은 모르고서 모르죠. 그렇게 한 3-4시간 지나가잖아요. 그 음.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음, 그런 건 제가 잘해요. 그 제가 저도 배너 봤어요. 제가 목격자. 일으켜 준다고 그 배너가 자존감 상해하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합니다. 아 누가 그런 서경석 씨 모습을 봐서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좀 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다른 연예인들 보면 참 미담들이 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잘 포착이 돼서 기사화되고 그러던데 여러분 혹시 목격하신 자 여성시대 팀 잘 들으셨죠? 우리 같이 이제 또 모여서 식사라도 할 때 바람 부는 날 경석 씨가 그 간판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거를 반드시 찍어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니, 저의 부탁이에요. 경석 씨 아니, 부탁이 특히 아니고. 이 상암 주변이 좀 바람이 세게 불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 점심 때. 그럼 이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게. 오늘 뭐 저 사진은 안 찍혔습니다만 제 입으로다가 아주 널리 알리게 돼서 참 흐뭇합니다. 건강 튼튼 꾸러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